반갑습니다. 대기업의 반도체 전문으로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멘토 류민이라고 합니다. 최근 증시에서 반도체가 가장 핫하죠. 그 가운데서 이 전력 반도체 다소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관심이 많은 분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 지라갈륨 소재 관련해서 되게 요즘 핫합니다. 차세대 반도체 소재로서 주목받고 있는 현 시점에서 관련주로 유명했던 이 KEC가 왜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KEC의 전망과 향후 시나리오까지 낱낱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차세대 전력 반도체로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GaN이라고 표기되는 지라갈륨 소재의 반도체입니다. 우선 전력 반도체를 설명드리자면 이 메모리와 비메모리 간의 어떤 비교를 같이 해드리는 것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는 말 그대로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하를 모으는 이 커패시터의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0과 1로 저장을 하게 되죠. 이 대표적으로 D램과 낸드 플래시가 있겠는데요. 그러면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어떤 걸까요? 이 컴퓨터에서 CPU나 GPU 이런 것들이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처리 속도에 특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그래픽 카드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게임 같은 것을 해보시게 된다면은 이 굉장한 용량의 이미지를 한 번에 전송을 받죠, 그래픽 카드가. 그러면 이 그래픽 카드가 굉장한 속도로 이미지를 처리해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처리하는 것에 특화되어 있는 메모리를 비메모리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전력 반도체는 어떤 전기적 신호를 받았을 때 어떤 특정 전력 값으로 증폭되도록 하는 것이 전력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모터 같은 데서 활용을 하는데요. 이 모터를 실생활에서 찾게 되면은 세탁기나 이제 전기자동차의 모터, 이런 데서 사용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눈치를 채셨겠지만 전기자동차 관련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기자동차의 반도체인 전력 반도체에서 이 지라갈륨 반도체가 차세대 반도체라고 해서 계속해서 최근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왼쪽에 있는 게 실리콘 반도체인데 이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이 지라갈륨 반도체가 왜 우수한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이어나갈 텐데요. 구독이 아직 되어 있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셔야겠죠. 자, 전력 반도체는 이 기존의 실리콘 반도체보다 이 전력 효율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전력 효율성이 뛰어나다는 말은 이 전력을 발생을 시켰는데 이것을 얼마나 운동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느냐 하는 것을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에너지 손실 면에서 이 실리콘 반도체보다 전력 반도체가 약 75%가량 더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터가 얼마나 많은 열을 발생을 시킬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지라갈륨은 고온과 고압의 내구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지라갈륨은 1000도에서 1200도씨까지 견딘다고 하는 반면에 이 실리콘 반도체는 350도에서 700도씨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실리콘 반도체에 대비해서 딱 보시다시피 3분의 1가량의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지라갈륨 소재가 굉장히 비싼데요. 그럼에도 이 소형화가 가능하다 하는 것과 다른 모든 장점들을 비춰봤을 때 이 지라갈륨은 가히 차세대 전력 반도체 소재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다른 반도체에서는 사용하지 않나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건 또 아닙니다. 최근 5G나 이런 이동 단말기나 통신 시스템에 소형화가 적합한 이런 제품들의 반도체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유망한 전력 반도체 관련주의 주가가 이렇게나 떨어진 걸까요? 그것을 한번 분석하기 위해서 본인들의 사업이 수익성이 괜찮은지 이런 것들을 한번 재무제표를 보시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는 KEC에서
어떤 제품들을 매입하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거고요. 액수보다는 어떤 소재를 매입하는지에 중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많은 비중으로 이 웨이퍼를 가장 많이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이 리드 프레임을 매입가액 비중의 약 23%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웨이퍼는 52%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 반도체 칩을 조립하는데 필요한 소재들을 매입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주요 판매 제품을 보시게 되면 이제 트랜지스터라고 해서 전력을 제어하고 증폭시키는 제품이죠. 그래서 이 전력 반도체로서 KC가 주력 상품으로 이 트랜지스터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약 매출 비중의 99% 되기 때문에 거의 트랜지스터만 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포괄 손익계산서를 보시게 되면 이게 23년이고 이게 21년입니다. 매출액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죠. 그런데 매출 원가는 거의 2,050억 정도에서 변화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매출 원가는 그대로다 보니까 이 매출 총이익이 줄어들면서 영업이익도 적자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어서 재무상태표를 보시게 되면 이 재고자산 부분에서 21년에 비해서 22년이 2배가 뛰었고요. 그 다음에 23년은 크게 감소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고자산도 굉장히 많이 쌓여 있고 매출액이 줄어드는 걸 보셨다시피 재고가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중에서 조금 다행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자산 총계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 부채 총계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재무 안정성 면에서는 조금 나아진 모습이지만 이익 잉여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540억에서 76억으로 굉장히 많이 줄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익 잉여금의 변동 내역을 보았을 때 이 기초금액이 전기의 이익 잉여금이죠. 이 금액이 그대로 이렇게 올라갔고요. 여기서 이 배당금 지급과 당기 순이익에서 손실난 부분을 이 이익 잉여금에서 메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76억 정도가 남은 거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까지 재무제표를 보셨는데 보시다시피 전체적인 재무 상태가 썩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부분들이 사업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실적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하락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이 1200원 지점에서 변곡점이 일어나면서 반등을 조금 일으켰지만 다시 반등한 부분을 모두 반납을 하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지해주는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저는 이 전력 반도체의 향후 비전이 꽤나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분기 실적 발표를 보시고 나서 새로운 판단을 하면서 주가 흐름과 같이 판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은 분기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촬영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러면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시면은 제가 바로 다음 영상에서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